일정 기준 이상의 체불을 반복한 사업주가 있다. 그런 경우에는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안녕하세요, 김한성노무사입니다. 대표님들 만나 뵙다 보면 임금 체불 사건에 대해서 꽤나 가볍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노동청 가면 그때 주면 되죠, 그럼 끝나잖아요 라는 말씀을 특히 최근에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현재 정부는 임금 체불은 절도다 라고까지 강하게 표현을 하면서 이 임금 체불에 대해서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기도 하죠. 그리고 2025년 10월에 개정됐던 근로기준법에서도 임금 체불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당장 우리 사업에 직결되는 노동법 내용은 아니다 라고 여기실 수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 더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요, 임금 체불에 대한 처벌 구조 자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특히 반의사 불벌죄 구조의 변화가 있었고요.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랑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까지 도입이 되면서 임금 체불을 바라보는 법의 기준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개정됐는지부터 조금 설명을 드려보면요. 그동안 임금 체불 사건은 반의사 불벌죄가 적용이 됐었어요. 반의사 불벌죄가 뭐냐고 하면 반의사,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서 불벌,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이 불가능했고 대부분의 진정사건이 이렇게 합의를 통해서 종결이 되는 구조였어요. 이것 때문에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제재가 어렵다라는 문제가 계속적으로 제기가 되어 왔던 겁니다. 노동청에 문제 제기하면 돈 주고 합의 보고 진정 취하하면 그 조건으로 돈을 줄게 라고 했었던 거죠. 특히 합의를 통해서 처벌을 회피하는 방식이 반복이 되면서 체불이 구조적으로 반복되는 문제가 발생했던 거예요. 정부는 이런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고요. 임금 체불을 단순히 그냥 돈 주면 끝나는 민사 분쟁이 아니라 강하게 제재를 해야 될 범죄로 보고 제도 개편을 추진하게 됐던 겁니다. 이런 배경하에서 이번 개정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는 형사처벌 구조를 강화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른 하나는 상습 체불을 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경제적, 행정적, 그런 실질적인 제재를 하겠다, 대폭 강화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먼저 반의사 불벌죄와 관련돼서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이번 개정에서 모든 임금 체불 사건에 대해서 반의사 불벌죄가 전면 폐지된 건 아니에요. 일정한 경우에는 더 이상 반의사 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변경을 한 겁니다. 특히 상습 체불 사업주로 지정이 된다거나 아니면 지정이 된 명단 공개 기간 중에 다시 임금을 체불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이 진행되는 겁니다. 즉 기존처럼 합의를 통해서 사건을 종결시키고 취하하면서 처벌을 원하지 않아요 이렇게 체크받고 그런 구조가 가능한 게 아니라 반복적인 체불에 대해서는 수사관의 판단에 따라서 처벌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바뀐 겁니다. 돈을 준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형사 문제가 남게 된다는 거죠. 다음으로는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인데요. 일정 기준 이상의 체불을 반복한 사업주가 있다. 그러면 상습 체불 사업주로 규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해서 제재를 대폭 강화했어요. 구체적으로는 체불 정보가 신용정보기관에 공유가 됩니다. 그래서 대출이나 금융거래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게 되고요.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사업 참여도 제한이 됩니다. 또 임금 체불로 유죄 판결을 받아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 같은 경우에는 체불 임금을 청산하기 전까지는 해외 출국도 금지가 돼요. 그리고 명단 공개 기간 중에 다시 체불이 발생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의사 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신용제재, 명단 공개, 출국 금지, 형사처벌 강화 모든 게 하나로 연결돼서 작동하는 방식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도입이 됩니다. 고의적인 임금 체불이나 일정 기간 이상 지속된 체불에 대해서는요, 근로자가 법원의 임금 체불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거는 기존에는 단순히 체불된 금액에 대해서 지급만 하면 됐던 구조에서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까지 생기는 그런 구조로 바뀌었다는 의미입니다. 정리하면 이 개정법 내용은 세 가지 축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첫째, 반복적 체불에 대해서는 근로자와 합의에 관계없이 형사처벌이 가능해졌다. 두 번째,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신용제재, 명단 공개, 출국 금지 이런 행정적인 제재까지도 강화됐다. 셋째,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한 경제적 책임까지 확대가 됐다. 이렇게 개정 근로기준법의 핵심은 임금 체불을 더 이상 개인 간의 분쟁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반드시 제재해야 되는 행위로 보고 반복되는 체불을 차단하겠다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는요, 임금 체불에 대해서 사소하게 생각하고 넘길 것이 아니라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 이게 보다 중요해진 상황이라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임금 체불, 이게 결코 사소하게 넘길 문제가 아니라 우리 회사에 형사적 리스크를 갖고 올 수 있는 내용이 된다. 그러니까 조금 더 신경 써서 예민하게 다루셔야 할 것 같습니다.